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회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 사회 그 첫 출발을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 통해서 일단 공무원 사회, 특히 운전직 사회 출제 경향,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법 등을 좀 간단하게, 그다음 최대한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학습법 그리고 커리큘럼 등을 보기 전에 일단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수능 때부터 제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조교가 압도적 일타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뭐 다 잘 나가시는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일단 수능에서는요. 일단 수능은 총 10과목이 있죠. 물론 제가 일반 사회 과목인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정치화법을 강의하는데 EBS에서는 경제와 정치화법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회문화, 경제, 정치화법 제일 다 모두 강의를 하고요. 경제 과목은 제가 대한민국 압도적 1타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내신 그리고 수능 모든 학생들 제 수업을 듣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압도적 1타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제 닉네임이 캡틴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그리고 인강에서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자, 캡틴 쌤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캡틴이라는 그 선생님의 기호로 갈 테니까 앞으로는 그냥 캡틴이라고 불러주시면 편하겠죠. 일단 제가 현 EBS 수능사회탐구 강사고요. 강의는 2010년부터 현재 2022년이죠. 내년도 당연히 강의를 하고요. 현재 13년째 EBS 강의를 하고 있고 수능 EBS 강의 외에도요, 뭐 재수반 그리고 대치동의 예섬학원, 다원교육, 시대인재 모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운전직 사회, 특히 공무원 사회는 철저하게 수능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에 가장 최적화되고 현재 수능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출제 경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2021년도 EBS 인강 인터넷 강의 누적 수강생만 한 4만여 명이고요. EBS 전체에서도 국영수 포함해서 탑10 안에 듭니다. 사회 과목이 그렇게 최근에 그 좀 안타까운 게 수능 쪽에서는요. 문이과 역전이 일어나서 이제 문과 학생 수가 확 줄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 때부터 제가 이제 EBS 인강을 하면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아마 지금 운전의 사회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좀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약간 좀 뿌듯하고요. 그리고 좀 더 학생분들을 또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볍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선생님 아주 구구절절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조교가 이렇게 한번 띄워놨어요. 만들어줬어요. 뭘 만들어줬냐면 선생님이 좀 이거는 이제 EBS 인강의 제 그 소개 화면인데 EBS에서도 이제 경제인강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국가대표 경제 캡틴, 이게 제 이제 수강 기호입니다. 실내 이름, 제 해시태그는 주로 이렇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검색하고 이제 치는 게 어차피 문쌤, 경제는 문쌤, 퍼펙트 경제.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이제 제가 교재 이름은 퍼펙트 사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해 속소, 뭐 강의력 원탑. 저는 제일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반응은 이 강의력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술술 풀리는 경제. 그래서 EBS에서도 인정한, 이거 바로 EBS에 뜨는 화면이죠. 대한민국 경제 일타, 캡틴 병일쌤이 아주 이렇게 소개 화면인데, 자, 이렇게 요 정도로 한번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강사가 자기소개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겠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학습법과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공무원 사회 운전직 사회 출제 경향 간단히 먼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업 준비, 강의 준비, 여러분의 목표하는 점수 달성은 강사가 오롯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너무 헤매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고 알려주는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제 제자들은, 제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은 모두 만점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먼저 운전직 사회는요, 3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3과목이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이 3과목이 총 2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이렇게 3과목이 출제가 되는데 양이 많습니다. 일단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은 정치화법이죠. 정치화법. 그래서 정치 파트와 법 파트 양이 너무 많아서 특히 정치 파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냥 헌법 풀어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부터 기본적으로 정부 형태,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이건 나중에 법파트는 뒤로 가고요. 정치부터 해서 정부 형태,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법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은 필기하셔야 돼요. 법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민법, 형법, 사회법이 출제가 돼서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그리고 형법에서는 형사 절차와 형벌, 그리고 사회법에서는 노동법 기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 국제법 파트까지 해서 양이 조금 많지만 이 부분은 양이 많은 대신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셔서 반복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말장난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말장난 부분만 커버하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결국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면 나중에 완벽하게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문화도 기본 개념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좀 양도로 정치화법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하신 이후에 주로 기본적인 기출문제 분석 통해서 기본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만 잡으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제 파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운전직 사회에서만 사회가 남아있지만 과거 2013년에 사회가 처음에 공무원 사회에 들어왔다 지금은 이제 나갔죠. 들어왔을 때 실제 그때 이그잼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경제 파트 때문이죠. 경제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고 경제 파트가 보통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5문제, 많이 나오면 7문제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제 파트에 가장 특화된 강사를 찾으시는 게 맞고요. 이 경제 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경제 파트 어떻게 공부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총 수능과는 다르게 수능은 20문제, 20문제, 20문제에서 총 60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운전직 사회는 총 2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문항수가 뭐 7, 7, 6 또는 뭐 7, 5, 뭐 8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항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건 모르고 우리가 다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전략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과목에 대해 그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강조하고요. 자, 또 하나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 거의 얘기 안 하실 텐데 여러분 이 공무원 사회에 누가 출제하는 줄 아세요? 자, 공무원 사회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현재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는데 EBS 수능 쪽은요 과목당 수능 사회탐구 물론 내신 선생님 빼고 고3 수능에 딱 집중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전문가들이겠죠. 그분들이 과목당 2명입니다. 과목당 2명으로 20명이 들어가는데 총 10과목 20명인데 현재 20명 중에 학원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EBS 강의는 매년 클릭수, 학생들 수강평 그리고 그 수강 학생 수 모든 걸 다 카운팅해서 점수를 매겨서 매년 15%씩을 컷오프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강사 올려서 계속 경쟁을 시키는데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결국 살아남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클릭수에서 뒤지지 않았고 강의평이 좋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수없이 많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매주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만나다 보면 고등학교 후배도 있고 또는 뭐 그중에서 또 학원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친해져서 커넥션이 있는데 갑자기 하루는 사회문화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형 그 학원에 쓰는 기출문제집 그 문제집 좀 한글 파일 좀 줄 수 있어? 그래서 저야 학교 선생님이니까 경쟁자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기꺼이 줬는데 한 3달 뒤에 갑자기 연락이 술 한잔 하다 만나보면 출제교사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사회 문제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수능과 똑같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요. 그분들이 출제교사로 위촉돼서 출제할 때 기존의 수능 문제들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는지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수능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 수능형 플러스 내신형 2가지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선생님들이 한 문항당 얼마 받는지까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의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제가 꿰뚫고 있고 그들이 출제할 때 참고하는 문제집이 뭐고 그들이 출제할 때 참고하는 책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강의와 교재에서 다 녹여 보내드릴 테니까 제 수업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딱 첫 번째 이제 잡은 건 이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사회가 출제되는구나. 그런데 아마 공부하시는 분 중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사회, 과학 너무 어렵던데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능형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출제 경향은요. 고등학교 수능 사회탐구 출제 경향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수능 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수능형으로 공부하느냐 내신형으로 공부하느냐 그러고요. 학생들이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볼 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가원 문제가 있고요. 또는 교육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는 보통 6월달, 9월달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거고요. 교육청은 각 교육청이 있죠. 인천교육청, 그 다음에 뭐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이런 데서 교육청별로 3월, 4월, 7월, 10월 달에 출제하는 시험인데 일단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교육청 문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가원 문항은요. 쉽게 말해서 수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오리엔테이션 듣는 분들 중에 수능 세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력고사 세대가 있을 겁니다. 학력고사는 철저한 주입식 암기형이었죠. 하지만 수능은 사고력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는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고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서 이 학생들의 등급을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문제가 들어가고 사고력 문제가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정답률이, 아니 어떨 때가 아니죠. 보통 20문제 중에 3문제, 4문제가 정답률이 20%, 40%대 문제입니다. 어쩔 때는 막 4% 정답률도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는 서울대 붙는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문제를 2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출제할 수 있다? 출제할 수 없습니다. 굳이 출제를 한다면 정답률 한 50%에서 60%대의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유형은 교육청 문제예요. 결국 평가원, 수능 평가원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 정말 뭐라 그러죠? 좋고 그 다음에 유형이 참신한 문제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 조금 더 단순한 문제가 평가원이 아닌 교육청 문제여서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하실 때 교육청 문제를 기반으로 변형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과거에 평가원은 문제를 공개를 안 합니다. 시험 문제를 공개해도 PDF 파일로 공개를 하는데 교육청은 시험 끝나고 공개할 때 한글 파일로 공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할 때 PDF는 다 긁어와서 다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한글 파일로 제공하니까 바로 한글 파일 갖다가 문제를 변형하기 쉽겠죠. 그래서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은 좀 교육청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더 쉽고요. 출제할 때. 두 번째는 난이도 차원에서 20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 문항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물론 평가원 문항 중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건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우리 과정 중에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다 찝어서 보여드릴 거고 매겨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강의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 교수진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통 이 필기 점수가 과목 수가 적다 보니까 필기 점수 합격 것이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이런데 우리 목표는 만점입니다. 사회가 전략 과목이 돼야 돼요. 만점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제가 불과 2년 전까지 계속 지금 2년 정도 이제 공무원, 왜냐면 일반 행정직에서 빠진 이후에 공무원을 좀 2년 동안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만점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에서 전략적으로 만점을 받아서 다른 과목의 평균이 점수가 약간 아니라 떨어지지 않아도 사회 과목의 점수 만점을 통해서 월등히 안정적 합격권을 달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회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만점의 수준까지 여러분을 계속 몰아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수업 커리대로만 따라오시면 만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운전이 사회 출제 경향은요, 그 중에서 사회문화에 경제, 정법에 뭐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떤 게 어렵다. 이런 거는 지금 사회를 처음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알아보자 뭐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강의를 듣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수업 중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고난도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거 정말 내가 겪어보니까 어렵구나 라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운전직 사회 출제 경향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자, 퍼펙트 사회 커리큘럼과 학습법 또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겨울에 퍼펙트 사회, 자, 이름 제가 좀 잘 지은 것 같은데 개념 포커싱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집중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개념을 하면서 기본 문제는 다룰 거예요. 개념 포커싱에서 우리가 강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강의는 최대한 컴팩트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념 강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기본 개념 당연히 정리하고요. 기본 심화 따로 안 하고 기본과 심화 개념, 그러니까 공무원 운전직 사회에 출제될 수 있는 심화 개념까지
기본 개념 강의에서 모두 다 녹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가 제가 이전에 그 행정직에서 일반 행정직, 복지직 쪽에서 강의할 때도 기본 개념 강의가 한 100강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과목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조금 더 줄일 겁니다. 줄여서 여러분이 최대한 압축적으로, 그렇다고 물론 뭐 날림 강의가 절대 아니고 압축적으로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게 교재와 강의 통해 제공할 거고요. 또 하나 저의 장점은 뭐냐면 수능에서 9등급 학생부터 아예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학생부터 최상위 등급까지 학생들까지 강의해봤기 때문에 저의 장점은 모든 용어와 개념을 단순하게 정말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개념 강의 계속 복습하시면서 교재 내용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 충분히 문제풀이 이어지면 만점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정법은 암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는 이해야. 그러면서 경제 어떡하죠? 또는 정법 암기. 저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암기는 잘하는데 이해가 약해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거 핑계입니다. 이해와 암기를 별도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이해와 암기가 별도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암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역사적 흐름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 암기만으로는 뭐 한국사 뭐 이런 역사 과목 절대 고득점 만점 맞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해와 암기는 투 트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트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와 암기가 병행해서 진행돼야 되고 반드시 모든 공부는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처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가 진행이 돼서 암기로 이어지면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풀이를 해도. 그런데 단순 암기로만 접근을 하면 문제 유형이 약간만 바뀌어도 여러분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 저는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가 약해요. 또는 암기는 잘하는데 이해가 약해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하나의 트랙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 중점은 이해와 암기 모두 중요하다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퍼펙트 사회 개념 포커싱에서는 철저하게 기본적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 플러스 기본 유형 문제들까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게 끝나면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름을 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수능 쪽에서 한 번도 오픈 안 한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명을 오픈하는데 뭔가 좀 유튜브 뭐 받는 것 같죠? 실버 버튼 받는 것 같죠? 자, 기출 언박싱입니다. 자, 공무원 사회 모든 기출 문제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 모든 기출 문제 플러스 아까 제가 말했죠. 평가 문제보다는 교육청 문제라고. 그래서 좋은 문제들 가져다가 같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게. 단 이때 기출풀이는 냅다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출 문제 풀이는요. 우리가 배운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기출 문제라는 게 똑같은 주제여도 유형이 바뀐다고. 그럼 문제를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학생들이 뭐냐면 개념이 한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기출 문제를 A라는 강사의 기출 문제 삽니다. 풀어요. 두 번 풀어. 그리고 또 B라는 강사의 기출 문제 사요. 또 2번 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강사의 이름이 다르지만 기출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문제를 4번 푼 거예요. 그럼 500문제를 4번씩 푼 겁니다. 1000문제를 4번씩 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를 외우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만에 기출문제 또 푼다고 칠 때 어느 정도 잊었겠지만 머릿속엔 잔상에 남아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여러 번 기출문제를 2번 이상 푸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만 여러 번 풀면서 양치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풀리고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드디어 사회가 완성됐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개념과 기출, 문제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한 거고 동일한 문제, 기출문제를 10번 이상 푸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는 최소한 2번 이상 푼다. 거기서 끝. 그리고 내가 틀린 유형, 그리고 고난도 유형 문제는 반복하는 거고 그 외에 그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거죠. 물론 기출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유형과 개념과의 접근법 그리고 문제 분석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널이죠. 자, 이 파이널은 합격을 위한 마지막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 통해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20문제를 풀 텐데 실제 시험도 20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계속된 연습 과정에서 실제 모의고사 푼 게 똑같은 주제가 20문제가 나오면 대박인 거고, 아니어도 동영문항을 많이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할 거고요. 저의 파이널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모의고사가 제시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차별 동영문항을 제시할 겁니다. 회차별 동영문항.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수업 때 모의고사를 2회 풀었죠. 그러면 그 1회당 동영문항, 복습용 문항이 과제로 30에서 50문제 정도가 출제돼서 1회 모의고사 2회분에 그러면 복습문항까지 100문항 하면 문제풀이는 충분히 다양한 문제와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런 문제 반복과 그리고 계속 그 문제풀이 과정 중에는 우리가 처음에 강조했던 개념의 반복. 그래서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요. 단기간에 합격한 학생들 보면 실제로 6개월, 3개월 만에 단기간 합격한 학생들 보면 개념 수업 듣고 문제풀이만 했는데도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실제 만점 나와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이유는 집중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초집중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겁니다. 결론. 사회는 제가 수능에서도 강의해봤지만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18살, 19살 그 똘똘한 아이들, 그 뇌가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의 그 입장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가 많을 거고요. 또는 40대, 50대까지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강의 시작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는 혈기왕성한 그냥 젊은이였고, 제가 이제 28에 강의 시작했는데, 그래서 몇 년 했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나이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저는 나이가 들고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딸아이 하나인데 딸아이 아빠가 된 이후에는 점점 이제 공무원 사회를 특히 수능 쪽보다는 공무원 강의에서는 수험생들의 입장이 절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또 마지막에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특히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20대, 10대 때에 비해서 저도 지금 느끼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노력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집중력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다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때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그 동영문항 복습용 워크북, 그리고 빈칸 OX 이런 것들 통해서 최종 점검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만점 가능하고요. 실제 여태까지 그렇게 실적을 내왔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퍼펙트 사회, 커리큘럼 학습법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원래 OT를 길게 안 해요. 수능 쪽에서는 3분? 근데 길게 되네요. 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능에서 항상 인터넷 강의, 클로징에, EBS 강의에서 항상 띄우는 건데, 나는 한 선생이 한 수험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의 아들, 딸일 수도 있죠. 고등학교 수험생들보다 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란 거 압니다. 경제적 문제, 그리고 공부 시간 문제, 모두 다 절박한 시간이라는 거 알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점을 목표로 무조건 만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커리를 따라오신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 커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단 열심히 복습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점을 약속하고, 그러면 보다 전력적으로 더 월등한 좀 유리한 입장에서 합격권에 도달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절박한 상황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옆에서 항상 끝까지, 합격의 순간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예습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뭘 알아야 예습을 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1강부터 수강하신 이후에 복습에 치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강조한 내용 놓치지 말고, 교재가 자세하긴 하지만 최대한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 그 합격의 순간까지 그 힘들고 지루한 과정, 고난한 과정을 같이 이겨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합격의 순간까지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